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남자 베테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디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우리 주가의 과거에 지나온 흔적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주가란 이렇게 항상 상승과 하락, 이 파동을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지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이 과거의 월봉입니다. 월봉. 매월의 흐름이니까 아주 큰 그림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주식 투자를 또는 이 파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심이 뭐냐 하면 누구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면 대박을 꿈꾸죠.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여기에서 뭔가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 보겠다 하는 꿈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내가 한 노력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는 직업에 또는 일에 몇 배 더 진지하고 진중하며 더 노력을 했는가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책을 몇 권 사본 게 전부 다일까? 여기저기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간접 경험을 한 게 다일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대박이라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요. 시장에서 참을성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다리는 걸 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고민도 하지 않고 오늘도 돈을 잃은 걸 또 수업료 지불했다. 또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 잃어버린 돈의 무게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면 수업료를 지불 안 할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그럼 디퍼런스가 도대체 뭔데? 디퍼런스는 주식 용어는 아닙니다. 주식 용어는 아닌데 이 배팅의 맥시멈 배팅과 최대 배팅과 미니멈 배팅의 이 간극을 디퍼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 용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는 한 계약을 이렇게 최소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 진입을 하는데 맥시멈은 그러면 몇 계약 열 수 있느냐? 사실은 한도가 없는 아주 공정한 게임이죠. 그죠? 얼마든지 정거금만 있으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박의 경우에는 이 맥시멈을 정하죠. 예를 들어 최대 배팅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맥시멈을 정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시장이 좀 더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디퍼런스가 커야만
내가 이렇게 한두 번 배팅을 잘못해도 그 배팅에 잘못된 걸 찾아올 수 있는, 복구해 올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 디퍼런스라는 것은 도박에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매매하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게 이 97년이죠. IMF 외환위기 맞습니까? 이때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내가 다니던 주식의 주가가 반의 반 토막이 아니고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폭락, 금리의 치솟음,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과정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죠. 그죠? 20분의 1 토막 났던 주식이 두 배니까 40배가 된다. 그죠? 저가 대비 40배의 기록을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고, 야,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었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하는 후회도 하고, 그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또 계속 반복이 되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2008년이네요. 10년이 지나고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상 최고치 2000포인트를 달성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옵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이것도 불과 1, 2년 사이에 3년 안에 또 회복이 돼버립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입니다. 이 경험을 또 통해서 야, 다음에는 정말로 금융위기가 오면 나는 꼭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지. 사실 지금의 저금리 시대에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고 판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런 금융위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잡을 거야. 야, 파동이라는 게 한 10년 주기로 오니까 또 한 10년 후에는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2020년 경제위기설이 막 나돌죠. 그죠? 야, 이제 좀 한 번쯤 올 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의외로 다른 변수로 찾아옵니다. 그죠? 2020년에 뭐로 찾아옵니까?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금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이 절호의 기회야. 무슨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량 종목을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죠. 개인들이 40조 이상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힘이죠. 그죠? 그런데 보라는 듯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를 달립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IMF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또 놓쳤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었습니까?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습니까? 여전히 또 지나간 물처럼 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만큼 오를 리가 없는데 야 우리 주식이 미쳤나 봐 선물 시장이 돌았나? 이러고 또 이 위기를 지나갔습니까? 이 기회를 또 놓쳤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남들을 보는 시선은 잘 봐요. 하지만 자기의 속해 있는 자기의 장단점은 잘 보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나고 나서 이게 참 좋은 기회였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러지만 막상 지금 과거 1년을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1년 동안 정말 이게 좋은 기회였는데 느꼈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느꼈습니까? 야,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타면 막차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주저 했습니까? 자,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10년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위기만 바라보고 있는 매매는 힘들죠.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두 번째, 아무리 이렇게 위기가 온다 한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에 남들의 잔치일 뿐이에요. 나의 잔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준비가 도대체 뭔데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투자금이죠. 시드머니죠. 이게 없으면 이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러면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느냐? 돈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죠. 주식 계좌를 갖고 있든지 선물 계좌를 갖고 있든지 옵션 계좌를 갖고 있든지 갖고 있어야 실제 투자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팔고 선물은 어떻게 사고 팔고 옵션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야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손실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전체적으로 손실 중이다.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디퍼런스에서 이야기했죠. 맥시멈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금융위기입니다. 역으로 가장 위험할 때 최대의 베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못합니다. 따놓고.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이 디퍼런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손실을 다 극복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자, 내가 주식을 사겠다.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치밖에 못 사죠. 맞습니까? 천만 원으로 2배, 3배 갔어요.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인생이 바뀝니까? 내 원금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선물은요? 선물로 내가 5개 계약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시장에서 선물 투자를 해서 5개 계약으로 한 2, 3억은 벌 수 있었겠다. 그죠? 큰 그림으로. 똑같은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은 시드머니라고 가정을 하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잘하면 원금 회복은 됐겠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옵션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다. 콜옵션 저가를 100개 또는 200개 정도를 매수를 했다. 콜옵션으로. 이 시장에서 몇 배의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까? 한 요거 10배 정도는 납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 됩니까? 다음 인생 역전을 기약할 수는 있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차이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이게 절대절명의 찬스라고 여기더라도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100%밖에 미수를 활용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 이런 걸 다 빼고요. 뭐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스탁론 해가지고 5배, 10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100%밖에 못 사니까 여기에서 인생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즉 맥시멈 베팅을 해봤자 자기가 갖고 있는 원금의 1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물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의 5배, 6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옵션은 어떻습니까? 옵션 매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그죠? 계약수 제한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면 진정한 준비가 돼 있으려면 내가 최대한의 맥시멈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이 풋의 속도는 항상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야, 여기서 내가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순간에 끝나버릴 정도로 정말 흐름이 빨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풋 100배가 났다, 200배가 났다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풋이 대박이 났다. 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럼 자, 풋에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빠르고 벌써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질 때 이 저점을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파동은 저점을 찍고 나면 올라가는 거는 내려가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이 저점을 항상 깨줍니다.
이 고점을 깨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떨어지는 칼날에서 투자할 가능성보다는 야, 저기 정말 위기인가 할 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한결 더 높습니다. 여기서 투자할 가능성이 한결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풋보다는 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뺏기 돈이 없다. 근데 콜에 한 방에 1,000만 원을 다 산다. 이건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3분의 1 조각을 내야 됩니다. 즉 300만 원씩 3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300만 원도 한 방에 투자 못합니다. 또 3분의 1씩 100만 원씩 3번 나누어서 내가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3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선물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몇십 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물은 내가 최대한 풀베팅을 해도 5계약인데 이걸 3분의 1 하면 1계약 또는 2계약밖에 못 사죠. 그죠? 하지만 옵션은 틀리거든요. 달라집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수십 계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디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무조건 내가 금융위기 때 한번 인생 역전을 하겠다.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10년에 한번, 더 이상, 그 이상의 기간에 한번 오는 걸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이라는 게 매수와 매도가 있다면 정권사 통계에 의하면 과거의 통계를 다 내보면 항상 만기일까지 갔을 때 매도자가 이길 확률이 이 정도 됩니다. 항상 매도자의 승리로 끝나지 매수자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아주 추세가 나는 장이 아니면 대부분은 매도자가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은 그래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월봉이 아닌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제 황금 라인 기법으로 여기에서 주봉으로 보면 확정이 이 정도 줍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확정이 나와요. 매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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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이 구간을 매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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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2450에서 3100까지 3030까지 갖고 가라 갖고 가라 갖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목표를 찍으러 갈 수도 있지만 이만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한 계약을 였던, 두 계약을 였던, 풀베팅 5계약을 였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 중에 풀베팅을 하면 그냥 마진콜 당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옵션은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100만원치를 사면 또
분할해서 3번을 300만 원씩 다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300만 원을 사고 이렇게 내가 원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날릴 수 있는 거는 프리미엄 300만 원 말고는 없죠. 더 이상의 손실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 위해서 이 300만 원이 단숨에 목표를 갔을 때는 몇 배의 수익을 주겠습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니까 얼마나 큰 수익을 안겨주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안겨주죠. 그죠? 그러면 자, 나는 옵션 거래는 못 하는데요. 해본 적도 없는데요. 나는 선물도 한 적이 없는데요. 오로지 주식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위기를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에 떡일 뿐이라고요. 자, 일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기주에는 어떻습니까? 선물 매매보다는 옵션 매수로 많이 거래를 하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계속 쌓아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과거의 이 손실을 만회를 하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기회를 또 놓쳤으니까 이거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지금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기가 배팅할 때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옵션을 하라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옵션은 아주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올 때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정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옵션 매도가 아닌 매수 플레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리고 또 한번 그런 기회를 우리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